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은 2020년 1월 10일 9시 53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나요? 제가 방송을 개인 사정 때문에 한 2주일 정도 쉬었는데, 뭐 그 안에 굉장히 그 많은 일이 있었죠. 자, 그 오늘 볼 거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 전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전망, 그리고 이제 원달러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 그리고 이란 미국 전쟁 가능성하고, 지금 중국의 미국 그 대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13일 날 류어 총리가 가가지고 15일에 도장을 찍을 예정이죠. 요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최근 장세는 악재가 묻히는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중요한 게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죠. 이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는 제가 연말에 이게 지금 27일이죠. 12월 27일 날, 요걸 이제 끝으로 이제 12월, 요걸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안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이 상승의 연속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 보면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코스피 200 그 선물 지수 향후 예상도를 보고 제가 무슨 급하게 시장에 변동이 있거나 변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카페에다가 이제 그 제가 급하게 이제 올려드린다고 그랬었죠. 요 상승의 연속이고, 제가 연초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서는 아마 연초에 서프라이즈 급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연초라는 거는 꼭 뭐 개장하자마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 상승의 추가 연속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이거를 뭐 본인들에 맞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그 불안감에 좀 떠셨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제가 시간상 오늘은 지도를 펼치고 보지를 않는데, 이 이란하고 미국하고 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본토에 폭격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 이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뭐 정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는 선전포고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9.11 테러 같은 거 선전포고 했나요? 그리고 저기 트럼프 전에 부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라크 공격할 때 그 자체를 보면은 선전포고하고 이게 그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 이게 지금 선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2003년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IMF 지나고 2002년도 지나고 2003년도 요 바닥이죠. 요때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던 때인데 이렇게 주식이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1991년도도 뭐 그와 유사한 그 걸프만 사태가 있었죠. 뭐 그때만 해도 또 그때 자체도 91년도 자체도 미국으로 봐서는 바닥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시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전쟁 관련돼서 한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시장을 먼저 보면 목표치 304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유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전고점을 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또 이게 갑자기 오르고 옵션 만기일 날 제대로 확인이 된 다음에 이게 지금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포지션 구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옵션의 포지션을 갖추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변동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그다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 기본 주체들을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으로 참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 옵션 같은 걸 보시면은, 자 조금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대신증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거래소의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선물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놓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금 선물도 지금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달러는 이제 조금 매수를 하고 원화 약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자 그리고 콜옵션 보면은 16만 7천 주, 뭐 17만 1천 주, 뭐 이런 식으로 17만 개, 20만 개 매도 매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자 향후에 대한 포지션 구축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지금 풋이 많이 산다 그래 가지고 뭐 이게 빠지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매도를 해놨던 거를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순히 하루에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본 김에 한번 오늘 그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일자별로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이 전쟁 통해서도 이렇게 거래소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다는 거, 그리고 이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 이 12월 만기 이후에 상당히 매수가 이어졌었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요거는 뭐 7천주 매수하고 기존에 뭐 7천개, 3천개 이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누적이 상당히 그 많이 매수로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승이 유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거래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이 부분들도 사실은 뭐 향후에 이걸 팔아가지고 선물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물도 매수, 주식도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향후 주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좀 매수를 했다, 다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관 투자가들은 좀 다르죠.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지금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그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이 펀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 욕구가 좀 높아져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기관들도 뭐 꾸준히 사모았던 거 이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고, 주식을 팔면서 아무래도 선물 쪽을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는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수익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크게 이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에 올라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하방에 대한 거를 투자를 분할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아마 이제 정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됐겠죠. 매도 부분이.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매도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포지션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뭐 시세를 바로바로 이 하루짜리 하나만 보고는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게 아침에 약간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그런 옵션 만기에 따른 추가 그 포지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시고, 우리가 목표치를 304로 지금 잡았으니까요. 이 304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염두하시고 보시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저점에서 거래가 좀 늘었다는 거는 이게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소리겠죠. 선물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는 304까지 유지를 하고 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빨리 이 영상을 떠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달러 연결을 보면 지금 1136원에서 1137원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이제 거의 우리 이 목표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제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그 내려갈 때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그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이걸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그 올라온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내려오면서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꿀럭이고 내려가야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뭐 단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저가가 1152원이잖아요. 1152원인데 1150원까지를 목표치로 삼았었는데 거기까지 결국은 이 저점을 깨고 지금 완성했던 저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방송을 꾸준히 안 하다가 요 봉을 봤으면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왔다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나가 버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데서 나 이거 알았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이 나올 건지가 더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달러에 대한 포지션 구축이나 지금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박스권들을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지지하고 어떤 저항이 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하루에 딱 나왔었던 이 봉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뭐 이익을 다 내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션 구축이 갖춰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방향성은 하방에 1차적으로는 여기도 1144원 정도까지 1144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보시고 가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이란에 대한 부분, 전쟁 이 부분이 마무리는 지금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잡음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쯤 한번 5분 봉이나 10분 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걸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지금 국방 정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미국도 이란도 모두 뭐 득실을 챙겼다, 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이란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앞으로 이제 횡보를 할 수가 있고 미국도 뭐 어느 정도의 전쟁을 통해서 뭐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고해졌다. 근데 이게 확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란이 뭐 폭격을 하는데 뭐 미리 예고를 하고 니네 피해라 이렇게 하고 저기 전쟁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예전에 연평도에 북한이 그 폭격을 했을 때도 예고 없이 하잖아요. 뭐든지 예고 없이 해야지 주가도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마무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야 우리 폭탄 던질 테니까 피해라 이래 놓고 하는 전쟁은 이거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뭐 심지어는 뭐 그 음모설까지 나오고 있죠. 뭐 합의하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암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를 겨냥해서 겁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미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확전이 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악재로 나올 수 있고 어제 밤에도 미국 증시가 뭐 대사관 근처인가 뭐 저기 미군 기지 근처인가 뭐 두 발인가 폭격해 가지고 지금 뭐 근처에 폭격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이 뉴스 나오니까 미국 증시도 약간 오르던 게 빠지고 다시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반등을 하고 끝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쟁 가능성이 뭐 100% 여기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1차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무역협상 이 15일 날 유호 총리가 하기 위해서 13일 날 이제 미국으로 가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걸 연기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은 스몰 딜이다, 노 딜이다 이러는데 이 딜은 굉장히 큰 딜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부분이 지금 아주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이 굉장히 빅딜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못 봐가지고 스몰딜이나 노딜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그 나라들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 금융위기가 와요. 그래서 뭐 어떤 자본 통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갑자기 자본시장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 그 한국처럼 정말 호구짓을 했죠.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오게 만드는 외환 위기 이후에
완전히 그냥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뭐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금융 자유화하고 개방에서 이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금융 자유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자본시장 개방 이제 그리고 금융 위기로 이제 자본시장 개방은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유입돼 들어온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금융 위기가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쌍둥이 이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금융 위기에서 외환 위기까지 이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IMF 1987년도 IMF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 자유화하고 이제 개방 이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히 반복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계속 그 반복이 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1980년대 초 남미 같은 경우에는 90년 그 이런 현상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우리나라처럼 만세를 부르고 잘못했다 이랬으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얘네 나라들은 계속 미국하고 버티면서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언젠가 남미도 만세를 부르고 모든 걸 정리하면서 아마 어, 뭐 빚은 많이 지게 되겠지만은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남미가 이런 과정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에 뭐 스칸디나 반도 국가들이 이런 현상을 겪었었고 90년도 이제 후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규제 없이 이게 금융 자유화나 금융시장 개방이 되면은 특히나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금융 부분이 좀 취약성이 좀 크잖아요. 지금 뭐 그림자 정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지금 이런 자본시장 개방을 할 겁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을 30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은 1900 이게 그 50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1980년대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달러 시스템의 공격에 무너졌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본시장 개방에서는 뭐 가장 그 많이 당했던 이제 처음에 당했던 80년대 라틴 아메리카들 금융 위기가 제일 유명한데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칠레, 그리고 뭐 멕시코, 우루과이 뭐 얘네들은 1970년 중반대 이후부터 뭐 대외적으로 막 금융시장 개방을 엄청 해버렸죠. 이때가 이제 또 그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달러를 풀고 어, 기름을 가지고 중동에 오일을 사주면서 자기들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오일을 사주면서 달러 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 초 금융위기에 이제 얘네들이 남미가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서부터 막
그 부채 위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지금 그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어 저기 한번 그 시장을 한번 그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부분이 이런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 억압이라든지 1980년대에는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일본이 정말 잃어버린 수십 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남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지금 계속 그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보통은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사실 제조업이 발달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하 자원이 많다고 해도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 사용량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제조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사실은 완벽한 이상국가를 이루려면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뭐 어디하고도 뭐 국교를 단절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개방은 과거의 남미 문제나 뭐 유럽 문제나 스칸디나 반도 국가들 문제나 일본 문제나 또 우리 그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문제처럼 이 중국도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지금 이게 딜이에요. 자, 그리고 요번 딜이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1차 합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서둘 필요가 없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잡음을 일으켜 가지고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는 올 11월까지 자기가 대선 후보에 이제 올라서 이제 저 선거 때까지는 올해 선거 때까지는 11월까지는 이제 대선 준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마 이게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또 달러가 어느 정도의 중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2차 합의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부터는 좀 강력하게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물론 하겠죠. 제가 봐서는 요번에 이제 제목을 트럼프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어, 미국 정부하고 트럼프하고는 이게 뭐 트럼프를 앞세웠다 뿐이지 미국의 큰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건도 배우였기 때문에 연기를 엄청 잘했죠. 그래서 이 레이건 시대가 정말로 일본을 죽이는 그런 연기를 했고 트럼프는 완전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귀염둥이 이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이게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진짜였다 그러면 정말 폭격 들어갔어요. 정말 미친놈이라 그러면 들어가고 완전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대국민 연설 한다고 하다가 또 막고 이게 다시 완화 정책으로 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성격상 이게 제대로 이게 판단을 한다고는 보기는 조금은
물론 이제 쇼일 수도 있죠, 이 자체도. 근데 제가 봐서는 앞뒤 분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바지 사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지금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중국의 1차 합의는 가장 큰 빅딜이었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부분은 정말로 빅딜 부분이다. 과거 역사상, 경제 역사상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위기, 또 이 금융위기의 쌍둥이 위기로 외환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한 나라의 경제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달러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은, 정말 이 부분이 15일 날 도장만 찍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큰 빅딜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가 계속 묻히는 장세죠. 전쟁마저도 묻히고, 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기로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S&P는 3336을 목표치로 가고, 자, 이격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서 정말 여기 한번 왔다가 요 이격이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고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고 작은 얘기가 뭐 경신을 하고 내려오고 다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얘가 올라오기를, 60일 이평선이 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언제든지 지금 3336 정도를 목표치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게 쭉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치를 우리가 8710에서 9440으로 제가 전에 위로 상향을 했었죠. 자, 미리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증시나 환율은 미리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강세의 기조 중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기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달러가 강세 기조지만 이렇게 그 안에 조정을 받는 기조까지도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예상을 지금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좀 오늘 목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러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제가 자꾸 방송을 끊고 지금 하는데도 지금 계속 목이 잠기네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 9440이나 S&P의 3360인가요? 3360까지도 저는 뭐 수치를 그렇게 정해놓고 잘 보질 않아가지고, 자, 3336까지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운은 30개 종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에 목표치는 요거 지금 제가 안 바꿨는데요. 요것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이 10월부터 그랬을 거예요. 달러하고 유가는 상반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유가가 분명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은 하실 수가 있었고 시간이 걸릴 거다. 이게 지금 요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은 굉장히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추세를 그려놓고 지금 이 추세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버슈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전고점을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고점도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또 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지금 현상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기존의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서는 믿지를 못하거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을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손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그러니까 빠지는 거 인버스적으로 계속 분할 매도를 해간 사람들은 아마도 수익이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거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도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다니까 하루에 5분마다 사가지고 하루 만에 이걸 다 분할 매수를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이거 보세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간 게 거의 10월, 11월, 12월, 1월. 자, 보세요. 10월 한 달, 11월 한 달, 그 다음에 12월 한 달, 지금 1월 가고 있으면 3개월이 넘어가는데 적어도 한 달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적어도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그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분할 매수라는 거는 3번에서 10번이란 말이에요. 3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1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한 번씩 하다가 뭐 2달치나 3달치를 한꺼번에 샀다 그러면 분명히 평균 단가 나오잖아요.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수익도 나는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염두하셔가지고, 제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거 정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중간에 끊어서 들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시 음악을 듣고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걸프전 얘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이런 전쟁 얘기 나오면 막 신이 나죠. 뭐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아니, 일본에서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결국은 우리하고는 아무 이상 없다는 듯이, 물론 이제 뭐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건 있겠지만 경제로 봐서는 아무 이상 없이 또 돌아가게 되는 게 세상이고, 과거에 1991년도나 2003년도에 뭐 이라크 침공이나 뭐 걸프전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세상은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그다지 남일로밖에는 상관을 안 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이 기름을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이제 수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중동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기름이 남미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수요와 공급 면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얘네들이 아, 공급을 못 해버리면 미국에서는 이 수입선들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봐서는 수출선이죠. 우리 쪽에 봐서는 수입선들이 모두 미국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에 기름을 공급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기름이 더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확산돼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그 상장한 알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이나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름이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거는 참 우스운 얘기죠. 자, 전쟁이 일어나는 호재로 고점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뭐 150달러를 얘기하고 이런 뭐 100달러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시장을 바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올라가는 부분도 이 어쨌든 이 부분이 완성이 되려면 잘하면 3월까지는 물론 이제 그 안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3월 이후로 제가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4월 정도로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로 하고요. 자, 전쟁하면은 항상 안전자산인 금이죠. 자, 금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좀 조금은 좀 빠르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옆으로 좀 더 기다가 내려와야 시간적으로는 맞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여기 정고점을 뚫어버렸다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상황이 나와요. 여기서 계속 빠지는 쪽으로 또 베팅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보면은. 자, 그러면 얘는 좀 보기 좋게 제가 이게 그 선물이다 보니까 요거를 주봉으로 좀 보기로 할게요. 자,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게 짧았죠. 목표치까지 굉장히 짧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다시 자산 가치가 올라와 버리면 하나의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 여기서 최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자, 이렇게 내려오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헤드앤숄더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하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패턴이라든지 다시 이렇게 고점을 뚫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정도까지도 지금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향후에 요거는 제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적어도 여기까지 지금 13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 지금 1300이죠. 요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시장을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RSI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70 이상에서 놀고 있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또 급하게 내려오고 있죠. 급하게 내려온 놈이 지금 저점을 다시 지금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조금 더 나오겠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외환 보유고가 뭐 전월 대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물론 이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뭐 일본 좀 갔다 오니라고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못 봤잖아요. 이걸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사이버 금리예요. 사이버 금리인데 은행 간 이 금리인데 지금 하루짜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지준율 인하를 한다는 소리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1주짜리나 2주짜리나 이렇게 2주짜리는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요 부분에서 이 장기 1월물부터 중장기 있죠. 3월물, 6월물들이 꺾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급속하게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자, 장기물들은 이게 그 연장이 좀 안 되거나 어려워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자, 요 부분들이 이제는 그 상당히 이제 호전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짜리 금리는 또 뭔가에 따라서 등락이 오고 가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가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는 자 1년짜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자금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다고 일단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주식 부양책에 나서고 주식을 정부가 사요. 일본에서 하는 지금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해서 이런 거를 뺏기느니 정부가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중국 주식도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요번에 그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서프라이즈한 정말로 그 나쁜 실적이 나와가지고 자, 또 무너질 회사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은 정리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정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정말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그 이렇게 이제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가지고 중국 주식을 할 바에야 차라리 중국하고 우리는 동조화가 돼 가지고요. 차라리 한국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산물들도 올라가서 지금 이건 대두거든요. 지금 위에서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자, 15일 아마 그 농산물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대두나 옥수수 그리고 아마 밀도 아마 이제 많이 매수를 할 겁니다. 지금 그 대두하고 옥수수만 지금 보고 있는데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사주려고 그러면 지금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름이나 가스를 중점적으로 지금 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보면 그렇게 유가는 올라가는데도 천연가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다 지금 거의 수입을 해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값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얘도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다 그러면 뭐 거의 여기까지 왔어야 정상이고 전고점을 넘어야 정상이잖아요. 자, 이것만 봐도 전쟁의 확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선물은 마른 돼지인데 돼지 가격도 뭐 그렇게 안정적인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커피 같은 것도 급등을 해서 이제 급락을 하는데 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얘도 상승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역시도 이격이 벌어지니까 주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은 크게 지금 문제될 건 없고요. 구리도 지금 경기 침체라 그러면은 하방으로 지금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지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우리 해운사들이 거기를 통과하는 지금 배들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조해서 보시면은 이런 특이사항으로 운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 뭐 좋고 나쁨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원달러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 아까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1180원이라고 써놓은 부분인데 이게 1136원 36원 80전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수치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 터키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터키라는 나라는 이 유럽하고 아시아의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중간적인 이 역할을 하고 이쪽 중동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네가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키가 이걸 그냥 10분 미국에 대해서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환율 부분에서 급락이 나오더니만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할게요. 이 주가도 보면은 자, 이틀에 걸쳐서 7%가 넘게 올라요. 거의 8% 정도 오르는데, 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환율은 중국 위안화죠. 위안화를 보시면은 아마 1월 15일 날 이게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 환율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 작년 10월에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미국의 토를 달지 않고 아마 환율 보고 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환율 보고서에서 위안화를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마 올 한 해 자본시장 개방하면서는 얘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약세로 되고 달러가 강세가 돼야지 싸게 중국 물건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아마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을 제외를 해주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8위안 목표치 유지인데 이게 꼭 8위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7위안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위안화 이제 절상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게 아마 중국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그건 설명을 드렸었죠. 2천억 달러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환율에 의해서 중국 스스로 자멸을 해서 절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나 중국 증시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동조화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을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한국에 제대로 된 그 상황을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엔도 우리가 이제 엔화에 대한 그 예상도도 이제 그려놓고 봤었죠. 이제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시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 역시 지금 이란 전쟁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미국하고 거의 동조화가 돼서 지금 중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 환율을 투자를 해도 엔화에 대한 투자는 이 고점 근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나라 국가 통화들보다는 이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그 또 통과가 됐죠, 의회에서 요번에. 그래서 어쨌든 이 브렉시트 문제가 3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 4월부터 이제 나올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위안화의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갑자기 또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이렇게 되면 유로화도 똑같이 지금 이런 문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이런 그 추세 트렌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약간은 못 미치거나 터치하고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AI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금 그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들 심리를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AI 매매가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만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자, 지금 시간은 10시 53분인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코스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점에서 어, 어느 이제 저항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인데, 분명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기 때문에 가기도 비스듬히 가요. 물론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적어도 3월까지는 제가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지금 요걸 한 번만 더 진행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목표치가 이 9월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뭐 지금 언제 뭐 오픈을 한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고민이 많았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여기 과연 고점을 넘을 건지 또 안 넘을 건지, 이런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너무 장을 좀 많이 비워버려 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 시나리오 2 고점 돌파 시까지도 지금 요거를 한번 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돌파 못했을 신데요. 자, 요거를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3월까지로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자, 언제까지 지금 요런 이 하락이 나올 건지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악용의 여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봐야 돼요. 요번에 거는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이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또 뭐 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란하고 또 미국하고 뭐 중동 전쟁 이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중동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시장이 한번 흔들릴 거라고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왜 이제는 제가 보면 이 달러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은요, 대충 돌아가는 꼬락사고니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조금은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동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브렉시트 문제는 제가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에서 달러에 대한 강세를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이건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나올 거다 했던 부분이 이제 두각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깜짝 놀라실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 뭐 하루하루 주가 지수 맞추고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이 달러 지금 저 예상도죠. 원달러 예상도. 지금 한번 그거 보세요. 지금 흐름대로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요걸 제가 이제 아주 짧게까지 얘기해서 이 A 지점도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어느 정도는 지금 설정을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부분도 지금 제가 일부러, 잠깐만요. 자, 그래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게 보면은 얘네들이 어
지금 이제 여기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127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히 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이 이제 이 탈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요 밑으로 한번 더 내려왔다 갈 가능성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자 많이 가면은 한 3월까지는 여기 돌파 시도를 한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IT 부품이나 이런 거 하고 제약바이오가 이쪽이 이제 제일 크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서는요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미 달러 먼저 볼게요. 미 달러 먼저 보면은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급락에 따른 이 고점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이고 여기 정도까지가 마무리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포지션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이 전저점 깨고 1150원 정도에서 한번 50원에 대한 지지를 한번 받겠죠. 그리고 1136원 80전까지는 지금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오늘 좀 반등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그 포지션 구축을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마지막으로 보는데 윗골이 달리죠. 역시 고점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담감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시작했을 때 미국이 뭐 많이 오른다고 우리까지 따라 오르지는 않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요 선에서 지금 움직이다가 어쨌든 포지션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들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뭐 급격한 반전이 나오는 것보다는 포지션 구축이 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다음 방송 할 때는 좀 더 알차게 급하게 지금 시장만 점검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결국은 제가 방송을 다시 하게 됐지만 여기서 요 흔들림 밖에는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제자리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제가 흔들림이 나와도 여러분들에게 카페에다 몇 번 글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카페에다 시황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